네, 이어서 여기다가 이제 함수를 하나 추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HP를 컨트롤하는 함수를 하나, 함수 플러스를 눌러서 set HP라고 이름을 정의를 해줄게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함수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디테일 패널을 보시면 입력과 출력을 다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출력이 필요한 경우에 이제 출력을 쓰면 되고, 출력이 필요 없는 경우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입력이 나와 있습니다. 입력에 우리는 데미지 값을 받아올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기 입력에 이런 변수들을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 입력 내용을 데미지라고 하고, 우리는 플롯 값으로 받으니까 이렇게 플롯에 변수를 가져와서 이제 입력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빼기를 할 거예요. 빼기, 플롯 빼기 플롯. 이제 뭘 뺄 거냐, 어디서 뭘 뺄 거냐. 우리 기본적으로 HP를 정의를 해줘야겠죠. 오른쪽 버튼 변수로 승격, 이거를 HP라고 정의하고 100으로 줄까요? 100? HP를 100으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본적인 내용은 HP가 몬스터의 HP가 100이야. 그러면 데미지가 몇을 들어오면 10이 들어오면 90이 되겠죠. 그 내용을 가지고 HP를 설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 실행이 되면 데미지가 10을 받았으면 100에서 10을 빼서 90이 되어라. 이게 HP가 이런 내용이고요. 그 HP가 이제 빠지고, 그리고 요거를 대응할 수 있는 내용을 이제 넣어줘야겠죠. HP를.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우리는 100으로 넣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퍼센테이지 여기 UI에서 조정할 때 여기 보시면 퍼센트는 0하고 1이에요. 0하고 1에 대응할 수 있게 만들어서 저 프로그레스 바를 움직일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요거를 나눠서 가져가겠네요. 100에서 나눠야 되니까 맥스를 미리 정의를 합니다. 복제해서 HP max라고 정의를 할게요. HP max를 이렇게 우리가 최대값을 100으로 정의합니다. 이렇게 100으로 미리 정의하는 이유는 일단 맥스 값에서 이 뺀 값을 나눠서 비율을 구해야 0과 1에 대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힐을 할 거란 말이에요. 힐을 할 거면 HP가 플러스가 되겠죠. 만약에 HP가 10이 달아서 90인데 힐이 50이 힐이 되는 내용이 추가가 되면 140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100인데 140이 넘으면 140부터 또 깎이기 때문에 HP가 다는 게 안 보여요.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맥스를 정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HP가 100 이상 차지 않게 클램프를 해줍니다. 클램프 플롯. 그래서 맥스에 여기다 꽂아주고, 우리는 맥스에서부터 이렇게 구해야겠죠. 네. 그리고 이제 비율을 구해야 되니까 이 HP와 이 맥스, HP와 맥스를 나눠줘야 돼요. 나누기, 이렇게 나누기를 해준 값을 요거를 이제 0하고 1하고 클램프에 대응을 해야 되니까 여기도 클램프를 이렇게 해서 셋을 해줍니다. 얘는 이제 UI에 쓸 내용이에요. HP UI. 네. 이거는 실제로 우리가 그 수치고요. 이거는 HP 프로그레스 바를 움직이기 위한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UI 값.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게 위젯을 가져와야 되는 방법이 있어요. 위젯을 이렇게 가져와서 여기 우리가 위젯에서 요놈을 가져와야겠죠. 요놈한테 접근을 해서 얘랑 연결을 해야 되니까 한번 캐스트를 해볼까요? 캐스트가 형변환이에요. 형변환 띄고 UI 언더바, 이렇게 치면 안 나와요. 오른쪽 버튼 누르고 캐스트 UI 언더바, 네, 나오네요. 이게 컨텍스트가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연관되어 있지 않은, 이렇게 오른쪽 버튼으로 연관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체크를 해서 오브젝트는 위젯,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그냥 바로 어떤 건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꽂아주면 알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가져올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한번 컴파일을 해보시면 이게 에러 메시지가 뜹니다. 여기 보시면 형 변화는 반드시 실패할 것입니다 라고 써있으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위젯을 가져오는 방법에는 유의하셔야 될 게 꼭 이렇게 get user 위젯 오브젝트를 가져와야 됩니다. 이 사용자 위젯 오브젝트를 반환을 해야 성공을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다른 것과 다르게 위젯은 이렇게 중간에 get user 위젯 오브젝트를 가져와서 사용자 위젯 오브젝트를 반환을 해줘야 돼요. 많이 쓸 일은 없겠지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HP에 접근을 해보죠. HP란 요 놈이죠. 요 놈의 이름을 우리가 HP를 했고, 여기 변수에 체크를 해줬죠. 변수에 체크가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으면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HP, 그러면 get HP를 가져옵니다. 프로그레스 바고요. 요거를 이제 이렇게 끌어서 set %를 쳐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set %는 여기에서 프로그레스에서 % 요 내용이에요. 요걸 가져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실행, 캐스팅 성공 실행에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in %, 0에서 1 대응할 값을 요 놈을 넣어주면 되겠죠. 우리가 구한 이 HP UI를 넣어주면 0에서 1 대응해서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set HP를 한 거는 이게 이제 맞았을 때 데미지를 깎기도 하지만 힐이 들어왔을 때 더해 주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게 뺄셈이지만 마이너스를 하면 덧셈으로 바뀌니까 한 번 더 하면, 아무튼 요렇게 보통은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더 여기까지만 할 거고요. 우리는 뭐 HP 힐을 줘서 HP를 깎거나 채우기만 하면 되니까, 만약에 죽음을 연출한다. 근데 우리가 죽음을 연출할 이유는 없어요. 얘를 계속 스킬을 테스트해서 계속 스킬을 봐야 되는 포트폴리오를 만든다면 굳이 죽음을 만들 필요가 없겠죠. 근데 죽음을 만들 때는 나중에 이제 죽음 애니메이션을 그 데미지 애니메이션 어떻게 하냐 나오긴 하지만 여기 미리 알려드리자면, 이렇게 조건을 0 이하이면은, 그러니까 HP가 없는 거예요. 그럼 죽어야겠죠. 그러면 브랜치에 컨디션을 적어가지고, 만약에 0 이하로 HP가 깎이면 변수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is destroyed, 이게 죽었냐 셋을 해줘야겠죠. 이걸 체크를 해주고, 나중에 다른 데에서 얘가 만약에 체크가 돼 있으면 죽음 표시로 돼 있어라. 그러면 그 표시가 돼 있으면 죽음 애니메이션을 플레이를 연결하면 죽음 애니메이션 플레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제가 과제로 낼 거고요. 이렇게 여기까지는 일단 필요 없고 여기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set HP를 완성을 일단 시켰고요. 자, set HP는 완성이 됐고, 이제 이 set HP에 데미지를 넣어줘야겠죠. 우리가 발사체가 되는 녀석에 우리가 지금 어플리 데미지를 넣어줬었어요. 기억하시나요? 이 발사체가 히트가 되면 몹에 히트가 되면 데미지를 줘라라는 노드 구성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요 내용을 그 몹한테 이제 꾸며주면 되겠죠. 몹한테 히트가 됐을 때, 데미지가 들어왔을 때 일단 BP 몹으로 가서 다시 이벤트 그래프에 가서 다 지우고요. 여기 오른쪽 버튼 any 데미지를 하면 이벤트 any 데미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데미지에 어떤 것이 들어오더라도 여기서 검출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택 PRJ에서 데미지, 얘한테 데미지를 주라고 지금 설정을 했죠. 그럼 데미지는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고, 여기 이제 우리 부모 몹이 되는 데에서 데미지를 검출을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 데미지를 가져와서 그 데미지 수치를 가져와서 우리가 만든 이 함수 setHP를 연결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 setHP에서는 그 데미지를 가지고 계산을 해서 현재 HP를 구할 수 있죠. 그렇죠?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일단 해보고 자 플레이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플레이를 해보면 네, 지금 이 몬스터의 HP 바가 이렇게 뒤로 돌아가야 보이고 있죠. HP 바를 빌보드로 캐릭터가 항상 바라보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꼭 그럴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다 비용이니까 틱으로 다는 게. 다시 예, 기본적으로 보면 HP가 나오는 거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지만 얘가 만약에 처음부터 캐릭터가 보이면 좋겠죠. 그래서 그러면 설정을 하나 해줘야겠네요. 요거를 이벤트 그래프에서 비긴 오버랩이 아니라 비긴 플레이 이벤트. 네, 이거 실행이 이 액터가 그냥 실행이 처음 됐을 때 한번 실행을 하는 이벤트를 불러와서 이게 만약에 틱으로 할 수도 있는데 틱은 되게 무겁기 때문에 여러 마리 나오면 실무에서는 쓸 수 없겠죠. 실무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쓸 거예요. 우리는 그냥 테스트를 해보기 위함이니까 나중에 뭐 꼭 프로그레스 바이 간단히 이용했는데 뭐 매터리얼을 이용해서 파티클 빌보드로 에너지 바를 추가할 수도 있어요. 방법적인 거니까 일단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고 위젯을 가져와서 set world rotation 각도를 캐릭터를 보게 get player fun 네. 요 내용을 get actor location 캐릭터의 좌표를 가져와서 요런 노드가 있어요. find look at 쳐다보는 거죠. 타겟은 캐릭터 그러니까 어디에서 누굴 쳐다보는 각도를 구하냐면 내 각도를 구해야겠죠. 위젯 그쵸? 위젯의 로케이션 get world location 이렇게 꽂아주고 꽂아줍니다. 그러면 최초에 한번 그 HP 바가 캐릭터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 캐릭터가 바닥을 향하고 있으니까 아주 바닥을 쳐다보네요. 네. 지금 보시면 데미지가 그냥 다 달아버리네요. 일단 테스트로 방금 얘기한 내용 제가 필요 없다고 한 내용을 테스트 해볼게요. 이렇게 자 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HP 바가 플레이어를 계속 따라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이 실무에서는 이렇게 쓰시면 절대 안 돼요. 이건 테스트용이니까 이렇게 가능한 걸로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네, 됐고 일단 문제는 지금 HP가 한 번에 다 달아버렸어요. 자 어떤 게 잘못됐는지 set HP를 다시 보죠. 우리 몹에 돌아와서 set HP 함수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변수 HP 100, 맥스 100, UI가 0으로 되어 있네요. 0으로 되어 있으면 다 깎이는 거예요. 그래서 1로 바꿔줍니다. 1. 시작이 꽉 차 있어야겠죠, HP가. 그러니까 이벤트가 들어오자마자 0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0으로 세팅이 된 것 같아요. 처음에. 그래서 다시 한번 테스트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어떤 이유인지 알아볼 때는 프린트 스트링을 쓰면 좋습니다. 프린트 스트링을 문자로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죠. 뭘 확인해 보냐면 이 HP가 왜 0이 되는지 HP UI의 수치를 한번 연결해서 컴파일하고 때려 보겠습니다.
좌측 상단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0이 뜨네요. 그러면 잘못된 거죠. 0이 아니어라 0.9가 떠야겠죠. 12 깎이니까. 그러면 여기는 변수가 문제가 없고 어떤 이유인지 얘는 이제 부모가 되는 블루프린트 몹이죠. 부모가 되는 애. 우리 화이트를 열어서 클래스 디폴트에 이제 그 변수들이 가져오는데 어쩐 일인지 HP max가 0으로 되어 있네요. 100이어야 되는데 컴파일 합니다. 네, 100이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모 블루프린터 설정한 내용들을 요 변수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디폴트에서 이제 수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얘 기본 값으로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네, 지금 10씩 제대로 다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죠. 제대로 달고 있는지 수치로도 한번 확인을 해보면 여기 사이에다 한번 프린트 스트링 해볼까요? 여기다가 프린트 스트링 잘못 눌렀네요. 프린트 스트링의 문자열을 여기다가 넣어주고 중간에 연결해서 여기 좌측 상단에 제대로 수치가 뜨는지 90, 80, 70 네, 나오고 있네요. 제대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네. 일단 이거 좀 정리할 겸 좀 닫아 놓을게요. 자, 여기서 이거를 일단 다시 또 지워주고 연결해주고 컴파일하고 네, 됐죠? 그럼 이제 몬스터를 만들었고 몬스터의 유도체를 명중시키면 이 HP의 내용이 프로그레스 바이 HP가 다는 것까지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히트가 일어날 때 히트 애니메이션을 발현시켜 보죠.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 하나죠. 애니메이션에서 어떤 애니메이션을 호출시켜서 본다는 내용이 생각보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기억을 되돌려서 처음 영상의 19분까지 우리가 뭘 했냐면 이 화이트 몬스터의 애니메이션 블루프린트 설정을 해줬습니다. 일단은 다시 한번 가볼까요? 메쉬의 스켈레톤 메쉬를 더블 클릭해서 열고 우리가 이 폴더에 만든 게 요 애님 이렇게 들어가셔도 되고요. 이 스켈레톤 메쉬를 열고 블루프린트를 체크를 해도 열립니다. 네, 우리가 영상 1편의 아이들 포즈와 그 히트를 위해서 스파인 골반 위로 흔들리는 내용을 본마다 레이어 블렌딩 노드를 연결해서 최종 포드에 연결을 해 두었죠. 이게 좀 다시 기억을 떠올리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원래는 스테이트 머신을 써서 아이들 상태에 있다가 다른 형태로 넘어가고 점프했다가 다시 착지가 되고 그런 것들을 일련의 그래프로 노드로 연결해서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우리의 목적이 진짜 순수한 몬스터 AI를 만드는 게 아니라 단순히 몬스터, 그러니까 피격 될 만한 대상을 올려서 피격에 피드백만 주는 효과로 쓴다고 최종 목표를 잡고 진행을 하는 거라는 걸 다시 한번 유념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히트만 나오면 돼요. 여기서 히트에서 나오는 것들은 요 내용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자면은 우리가 애니메이션 중에 어택 하나를 골라서 몽타주를 만들었죠. 그 몽타주에 이미 만들어진 슬롯 없으면 이제 만들면 되겠죠. 슬롯을 이름 구분을 하나 정해주고 몽타주 애니메이션에 그 내용을 블루프린트에서 그 슬롯을 거쳐서 어떤 특정 본 위쪽으로 작동을 하게 한 구조입니다. 요 구조를 이제 불러다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구조를 해놨기 때문에 어떤 애니메이션을 쓰면 돼요. 이 몽타주 애니메이션을
불러주기만 하면 됩니다. 어디서 불러줄 거냐면 우리가 맞았을 때 이 애니메이션을 불러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니메이션은 어떤 몬스터마다 애니메이션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뭐 리타깅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전제는 애니메이션마다 다 다르다고 몬스터마다 다 다르다고 애니메이션이 생각이 되고 한다는 전제로 진행을 할게요. BP 몹 화이트의 이벤트 그래프로 오셔서 일단 이거 다 지우고 우리가 필요한 내용 히트 됐을 때 그쵸? 여기 몬스터 BP 몬스터 우리 부모가 되는 이벤트 그래프에는 뭐 UI를 쳐다보는 틱 이벤트와 애님 데미지 이벤트가 있네요. 이 애님 데미지 이벤트의 부모에서 썼는데 만약에 자손에서 데미지 이벤트를 쓴다면 여기 애니 데미지 이벤트를 쓴다면 어떻게 되냐면 이 부모에서 썼던 내용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수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손에서 꼭 기존에 있는 기능을 가져다가 쓰기도 하고 그 기능을 삭제는 못하지만 그 기능을 추가로 수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그 자손에서 수정할 수 있다라는 거, 요 기능 이벤트들을 그거까지만 알고 그냥 넘어가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히트 됐을 때의 히트 애니메이션을 플레이를 할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이 히트 애니메이션을 씁니다. 히트 받음을. 히트 된 애니메이션을 써서 히트가 수신이 됐을 때 애니메이션을 작동하게 하겠습니다. 플레이 몽타주로 만들었으니까 여기 보면 몽타주 재생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플레이 몽타주 하면 플레이 애니 몽타주가 이렇게 있죠. 이 두 가지는 몽타주 재생에 이제 상세하게 플레이 해볼 수 있는 거고 요거는 그냥 요걸 간단하게 플레이 애니 몽타주를 쓰겠습니다. 플레이 애니 몽타주는 요놈 오른쪽 버튼 에셋 둘러보기 그리고 여기다 넣어줍니다. 자, 요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손에서 설정한 거는 맞았을 때 애니메이션 플레이 아까 얘기해 드린 대로 맞았을 때 그리고 캐릭터 그러니까 몬스터마다 다 종류가 다르고 애니메이션이 다를 수 있을 때 이렇게 해주면은 각각의 애니메이션을 플레이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플레이 테스트를 해봅니다. 자 플레이 테스트로 때려봤을 때 네 지금 뭐 움직이고 있는데 되게 바보 같네요. 네 애니메이션을 잡는 건 어려우니까 조금만 수정을 할게요. 몽타주로 들어오셔서 여기 프리뷰 디테일에서 몽타주의 이 애니메이션 클립을 딱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 뜨죠. 디테일에 시작 시간은 앞에 많이 자를게요. 많이 잘라 들어가서 멈추고 이 정도쯤에서 0.2초 0.2초 정도에 잘라서 시작하고 그리고 여기 에셋 디테일에 보시면 이 블렌드가 자동으로 먹혀 있어요. 블렌드 옵션에 인아웃이 있는데 인의 0을 바로 그냥 딱 끊어지는 느낌으로 너무 바보같이 움직이니까 요렇게만 하고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네 반응이 바로 나오긴 한데 역시나 바보 같지만 한결 낫습니다. 요거를 조정해 보시면 더 많이 끊겨서 플레이를 해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이 끊었네요. 이런 식으로 좀 끊기는 느낌으로 네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상체의 아이들 대기를 하면서 하체의 아이들 대기를 하면서 상체는 히트 모션이 되게 설정을 한 거예요. 요 내용이 그렇죠. 상체만 반응하고 아이들 포즈의 다리 하체는 그대로 작동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간단하게 일단 설정을 해 보았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더 해볼 수 있는 게 심심하니까 히트 내용을 요거는 과제로 낼게요. 우리가 히트 됐을 때 MI를 넣을 수 있겠죠. 그쵸? 번쩍거리는 내용을 그거는 과제로 최종적으로 1주차 본강의 3주차 본강의 이후에 과제를 제출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습적인 과제 제출입니다. 이거는 여기서 간단하게 예제를 살짝 보여줄 거예요. 그냥 해보라고 하면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자, 요거는 데미지는 모든 몹들이 입을 수 있으니까 모든 몹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값에 한해서 만들어야겠죠. 그쵸? 여기 파라곤에 쓰이는 이 메시, 그러니까 이 내용의 재질을 가볼게요. 재질을 가서 보면은 여기 데미지라고 있어요. 찾아보면, 그러니까 이 파라곤에서 쓰이는 것들이요. 이거 체크를 하고 데미지를 이렇게 넓혀볼게요. 빨간색으로 변했죠. 얘네들이 미리 작성한 내용이에요. 열어보면 뭐 별거 없고요. 요 내용을 이용을 할게요. 데미지라고 이름이 써있네. 파라미터 네임을 파라곤에 있는 내용을 이용을 해서 모든 몬스터가 다 저기에 있어야겠죠. 그래야 작동합니다. 부모 몬스터에다가 작성을 할 거기 때문에 타임라인 추가 플레이 프롬 스타트, 플레이에 꽂지 않고 플레이 프롬 스타트에 꽂는 이유는 항상 0부터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플레이 프롬 스타트를 선택을 한 겁니다. 길이는 0.2초 짧게 그냥 번쩍거릴 테니까 트랙 추가해서 간단하게 이름 정의하고 아까 보니까 0.9가 좀 높은 값인 것 같아요. 그리고 0.2초에 0이 다시 돌아와야겠죠. 이렇게 번쩍거리게. 그리고 요 놈을 이벤트 그래프로 다시 와서 정의를 해줘야겠죠. 자, 그러려면 여기서 필요한 게 뭘까요? 메시의 MI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설정하지 않았어요. 우리 그동안에 많이 해왔죠. 컨스트럭션 스크립트에 가서 해오겠습니다. 한번 정의해서 가져올 수 있으니까. 메시의 크레이트 다이나믹, 자, 다이나믹만 써도 크레이트 다이나믹 매터리얼 인스턴스가 나옵니다. 이 크레이트 다이나믹 인스턴스 매터리얼로 만들고요. 우리가 이제 참고해야 될 거 여기 되게 중요한 게 인덱스 넘버인데요. 엘리멘트 인덱스는 보통 여기서 전제가 몹에 쓰고 있는 매터리얼이 하나일 때입니다. 하나일 때. 분할돼서 막 보스 몹은 여러 개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 따로 해줘야겠죠. 잡몹들은 매터리얼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일 때 가능한 내용이죠. 그냥 0번으로 선택을 해서 MI로 만들고, 자, 컴파일 해주고 이벤트 그래프에서 그거를 이렇게 가져다가 다이나믹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요 놈을 set 파라미터 밸류를 스칼라, 아까 단일값이었어요. 스칼라 업데이트로 넣어주고 그 이름을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다시 한번 그 이름이 데미지였네요. 데미지 D만 대문자네요. 다시 데미지 넣었습니다. 컴파일하고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자, 네, 보이시나요? 지금 빨간색으로 히트가 되고 있어요. 너무 잘 안 보이니까 잘 보이기 위해서 타임라인 길이를 2배 정도 늘려 보겠습니다. 자, 네, 지금 빨간색으로 히트 되는 게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네, 빨간색으로 되죠. 네,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해서 좀 여기서만 조금 변형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내용으로 꾸며볼 수 있겠죠. 과제가 데미지를 입었을 때 히트 이펙트의 번쩍임을 넣는 거죠. 네, 다음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